21대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앞으로 여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국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 6시 몇 분, 20분인가요? 21분. 네. 21분에 일단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됐습니다. 네. 위치가 이제 바뀌었죠. 그 밖에 이번에 같이 함께했던 민주진보 정당들 지금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8월에 당대표 보궐선거를 합니다. 네. 당대표 보궐선거를 하는데 현재적으로는 바로 어제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선거운동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 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 일단은 지금 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 작업, 조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마무리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 보궐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사로는 국무총리로서는 김민석은 유력하고 네. 강훈식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 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정치인으로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네.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인선되는 사람들이 조각이 인선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정치인들이 일단은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제가 본 그 이후에 8월에 있을 당대표 보궐선거 얘기가 좀 하마평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제 예의주시하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 아사리판이라는 이 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당이 손 써서 지금 고칠 수 있는 상황인가? 네. 오늘도 보니까 일부 사설에서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좀 꼬집는 그런 사설들이 눈에 돋보였는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역대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골든크로스 얘기하고 등등 했는데 무슨 골든크로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 막판 선거운동의 정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41.15%로 김문수 후보가 득표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는 8%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당대표 대선 기간 중에서도 사실은 대선은 포기했고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들이 당권을 계속 부여잡기 위해서 지금 당권 경쟁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몇 군데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친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야말로 이제 당대표 선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원내대표도 지금 교체를 해야 돼요. 벌써 한동훈계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원내대표 경선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요. 친윤 일각에서는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분 계실 테지만 전당대회를 네. 안 한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간다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뒤에서 핸들링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니까 권성동이 시켰는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 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동훈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한동훈 쪽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선거까지 졌고 완전 당 쇄신해야 된다 하면서 전당대회를 강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계는 몇 명이 안 돼요. 예. 다수는 저기입니다. 친윤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분간 계속적인 파열음이 좀 날 것 같아요. 파열음이 나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1년이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분간 국민의힘 내전은 점입가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권 거래. 당권 거래. 이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10%는 못 넘었죠. 10%는 못 넘어서 여러 가지 돈 문제나 등등이 있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지금
300만 표 가까이 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분간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요. 문제는 5년 후에 대선을 내다봤을 때 개혁신당 이름으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요.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네.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5년 사이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언제가 좋을지, 언제가 적길지를 잴 거예요. 타이밍을.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분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선지 이거를 다 볼 텐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눈에 띄는 맹주가 없어요. 차기 포스트 될 만한 사람이 지금 한동훈 정도 될까 말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이준석이 이 판에 뛰어들면 한동훈과의 경쟁을 벌이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안들이 어떻게 좀 서로 간에 이합집산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보면서 이번에 느꼈지만요. 끝까지 불법 개혁과 관련돼서 정리 못했어요. 막판에 김용태가 불법 개혁과 관련된 당론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윤상현 의원이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정체성이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내란 잔당님을 윤상현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놔서 이 당이 사실 이 부분과 대선의 패배 참패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서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저희가 꼭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나 추경호를 비롯해서 나경원 등 계엄 당일날 윤석열로부터 미리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추경호는 고발된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잔당과 관련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도 빼놓지 말고 저희가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1,700만 표를 넘는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것을 조금만 더 들여보면 민주당은 사실상 전국 정당이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남에서도 무려 288만 표를 이재명 후보가 득표해서 호남과 거의 같아요. 호남에서 298만 표 득표했는데 뭐 인구 차이는 있지만 영남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국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손색이 없어요.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김문수 후보가 33만 표 받아요. 33만 표.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도에서 보여지듯이 서부권에서는 완전 지금 국민의힘이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영남 자민련급으로 지역적으로 매우 왜소해진 것이 향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정당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은 세대가 20대와 30대 남성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후보가 거의 득표가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세대와 성별로 갇혀 있고 국민의힘은 지역적으로 갇혀 있는 양당의 분명한 한계가 이번 21대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양당이 향후 그 정계 개편 때 좀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 그 젓가락 발언 이후에 그 징계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징계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징계안 처리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불통이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에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고 이거 대통령과 무관한 겁니다. 그렇죠.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벌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흐지부지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징계잖아요. 이게 제명 조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준석은 참 이 대선 기간 중에 이걸 얄팍하게 제명 처리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떠든 거 아닙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저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좀 징계 부분이잖아요. 징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이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나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정치적으로 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건 한번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징계한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그 이재명 대통령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던 그 취임 선서 고 행사장의 맨 앞줄에 우리 그 이준석 전 후보였죠. 이준석 후보가 맨 앞줄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뒷줄엔가 권성동 의원도 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였는데 전혀 표정이 일체 그 미동도 없이 상당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새벽까지 개표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그 행사에 왔으니 본인들 마음이야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마음만큼 이제 개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앞으로 좀 정계 개편 국면에서 갈 길이 좀 멀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천하람 또 지금 네. 권한대행은 또 얼굴을 밝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역구가 포천 가평이에요. 네. 와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포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아. 이게 워낙 전방 군사 네. 지역이고 등 해서 여기가 사실은 민주당이 이랬던 적이 거의 없는데요. 본인이 굳어질 수밖에 없이 가평은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네. 포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겨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고향이 포천이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김용태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구나. 차이도 많이 나서 일단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기대했겠죠. 김문수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올랐겠지 하면서 기대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8% 정도 차이였고 본인의 지역구에서까지도 네. 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참 오늘 뭐 오찬 때도 보니까 이 지금 화합을 이뤄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4시에 법사위에서 네. 대법원 조직법 관련돼 가지고 안이 상정되는데 그거부터 이제 강하게 비판하던데 화합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가장 먼저 방문했던 지역이 그 전방의 접경 지역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포천, 연천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포천, 연천을 찾는다고 해서 되게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던 그 효과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 이 지역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상당히 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그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이 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쏠리지 않았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그 끝으로 민주노동당 이제 당명을 다시 정의당으로 바꾸겠죠. 네. 앞으로 정의당과 뭐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좀 예견이 되십니까? 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바로 선거가 있었고 오늘 새벽에서의 결과가 나왔긴 한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면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같이 지금 사회 대개혁 그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선거 연대를 한 건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2000년 이래 받은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의 가장 적은 득표율입니다. 네. 0.98. 반올림하면 1%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단히 저조한 성적이고요. 내년 바로 이제 1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도 참패한다. 네. 앞으로 TV 토론회나 이런 데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존재감을 부각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한다면 사실 민주노동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 역사에 이 적동성을 갖고 있었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에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단일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끝까지 좀 완주를 했고요. 뭐 그것도 마땅히 또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기회가 사실은 이제 자주 오지 않잖아요. 예. 자주 오지 않고 지금 정의당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사고시적인 판단을 좀 하길 좀 바랍니다. 뭐 이념과 가치 지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서 정당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TV 토론 잘한다 그래서요 국민들이 투표해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그동안에 그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고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 판단들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정의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맨 먼저의 과제로 놓고서 좀 앞으로를 플랜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세 차례 TV 토론을 통해서 권영구 후보 자신은 상당히 선전하고 존재감도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선은 끝났고 정의당이죠. 정의당의 어떤 그 독자적인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34만 4,150표를 확인한 이 순간, 그것이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좋은 말씀 좀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고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칭한다고 하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끝으로 대표님, 이번 21대 대선 전체를 한번 총평하는 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현충원 방명록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오늘 사실은 취임 선서를 했고요.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 위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위임식. 이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취임식이 아니라 위임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방금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틀리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꼭 진짜 불과 6개월 전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그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마치 대한민국을 과거 독재 정권식이냐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다시 심판을 내려줬고요. 그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유무형의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그 1728만 7,513표의 무게를 저는 정말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의 무게만큼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좀 세상 만들어 주시고요. 국민주권 정부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정말 좀 마음 편히 나라 걱정 안 하게끔 국민들 나라 걱정 안 하게끔 나라 걱정은 대통령의 몫으로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정부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